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미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건강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특히나 구강 건강은요,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삶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 대비 슬기로운 구강 건강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국내 자타공인 임플란트 1세대 한성희 치과의원의 한성희 대표 원장님과 한진교 원장님을 모시고 올바른 구강 관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한성희 치과의 대표 원장 한성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한성희 치과에서 대표 원장님이시자 아버지이신 한성희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진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부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 함께 출연하기 또 처음인데요.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많은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지나면서 이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노년층의 구강 건강 상태 현황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 시니어층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 즉 풍치, 잇몸질환이라고 하죠. 그 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환자는 약 1,800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35.2%를 차지한답니다. 살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누구나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노인의 30% 이상, 70대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나 구강기능 제한 및 저작 불편을 경험했고, 이는 곧 음식물 섭취 및 영양분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2명은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그만큼 노령층일수록 영양 섭취와 직결되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잇몸 질환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잇몸 질환이 심해져서 이를 빼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치료, 어떤 치료가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옵소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가 빠졌을 때는 요새 많이들 하고 있죠. 임플란트와 과거에 했던 틀니, 브릿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과거 오래전부터 이제 했던 틀니라는 거는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잇몸에 꼈다 빼었다 할 수 있는 보철물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남아있는 치아랑 또 잇몸에 얹혀 쓰는 거기 때문에 씹는 효율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틀니랑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또 많이 눌린 부위는 아파서 틀니를 사용 못 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릿지는 빠진 치아 옆에 치아들을 삭제를 해서 연결을 해서 보철물을 더 씌우는 방식인데, 요것의 단점은 옆에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아 수명은 원래 혼자 있을 때보다는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가장 이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타이타늄 나사를 잇몸뼈에다 심고, 이게 심게 되면은 뼈세포들이 타이타늄 금속에 단단히 붙어서 치아 기능을 했을 때 자연 치아처럼 하게 하는 건데, 기존의 뭐 틀니나 브릿지와를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틀니나 브릿지에 비해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임플란트 잘 몰랐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틀니의 경우는 입안에서 고정이 잘 안 되고 이물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플란트는 거의 자기 치아가 생기는 거니까 다른 보철 방법에 비해서 씹는 힘과 감각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훌륭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료하신 지 40년 되셨잖아요. 가장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케이스 좀 알려주시죠. 사실 초창기에는 일부 사람들은 뭐 임플란트를 하면 구강암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서 초기엔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그 싱가포르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포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2000년대 초에 제 병원에 다른 치과의사 소개를 받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 싱가포르에서 치과 치료를 잇몸에 앉아서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임플란트라는 것이 좀 어려운 시술이니까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 오게 되셨어요. 그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는 이제 정기 검진 받는 게 또 중요한데, 지금도 그 정기 검진 받으러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모님하고 같이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 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제일 좋은 호텔에 묵으시고 저희 병원에 와서 파노라마
파노라마 사진 찍고 스캐닝하고 가시는데 저희 병원에 올 때 드는 비용의 100배는 더 드신다고 맨날 농조로 웃으시면서 오시는데 그래서 항상 기억이 잘 납니다. 자, 한진규 원장님, 이 임플란트 한번 시술 받으면 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또 뺐다 또 새로 또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품질이 증명된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고 또 이제 관리까지 잘 해주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간혹 임플란트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에게 임플란트 치료 그리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치료받는 임플란트의 경우 품질이 보장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에도 사실 나이 제한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분명히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90대에도 남은 여생 동안 식사를 편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 손녀분들께서 9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편안하게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가 더욱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왜냐면 90세 넘으면 분명히 잇몸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플란트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뼈에다 심기 때문에 잇몸뼈의 상태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뼈의 폭이나 두께가 얇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임플란트 식립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건장한 잇몸뼈에 비해서 시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는 고난이도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얇거나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 이는 임플란트 수술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수술을 복잡하지 않게 덜 아프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록솔리드 재질의 임플란트 경우 티타늄보다 강도가 약 2배 정도 높아서 잇몸뼈가 얇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하면 끝!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임플란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자기 치아에는 풍치가 생긴다고 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치석이나 치태, 세균 등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에게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잇몸이 좋지 않다고 꼭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임플란트에 문제가 혹시 생기지는 않는지 체크받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포함한 모든 치과 치료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믿고 다닐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임플란트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선택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선택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임플란트를 어떤 브랜드로 시술했는지에 따라서도 오래 장기적인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료인 만큼 부작용을 겪거나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술 전 본인의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브랜드 선택을 통해서 임플란트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발병률의 차이를 입증한 가장 유명한 연구로는 스웨덴의 사회보험청이 스웨덴 예텐보리 대학의 제이 덕스 연구팀과 함께 800명 이상의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총 2,765명, 11,311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식립 9년 후 0.5%의 상실률을 보여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회사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확률이 최대 5.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탁월하게 장기적으로 좋다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건강보험 급여 유무나 이 연령대별 혜택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 나이가 아니라서 알려주시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낮은 부담금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부 제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치과 의사와 먼저 정확하게 상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려면 관리법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임플란트 시술 후 올바른 관리법 좀 알려주십시오. 치아나 임플란트의 가장 망가지는 원인이 음식물 찌꺼기가 이랑 잇몸 사이에 끼게 되고 침 속의 세균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라면서 나오는 치태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태는 식사하고 3분이 지나면은 끈적한 치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식사하고 3분 안에 음식물 찌꺼기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워터픽 아쿠아픽이라고 있는데 수압을 이용한 세정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압을 이용한 세정기구를 쓰면은 쉽게 음식물 찌꺼기가 이랑 잇몸 사이도 칫솔이 도달 안 되는 부위까지도 구석구석 돼요. 그래서 그 잇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워터픽이나 아쿠아픽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은 진짜 그 다음 정기검 때 체크하면 치태도 없고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사용하시면은 구강 건강 관리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한성희 원장님 그리고 한진규 원장님 모시고 노년기 구강 건강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강 관리는 정말 평생 동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구강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